자, 우리 이번에는 한번 살을 붙여볼 건데요. 이 살 붙이기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흐름 잡고 어떤 그 뼈대를 짜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이 살 붙이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살 붙이기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리고 그 전 영상 보니까요, 우리 이게 제가 나름 이 모니터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이게끔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360 픽셀로 화질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저화질에서는 화면 내용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화질로 바꿔가지고 시청하시면은 핸드폰으로 보시더라도 화면 안에 글자가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거였죠. 개연성 문장, 그쵸? 동기, 개연성 문장.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 어디 보자, 증빙 내용, 증 활동, 여기다가 성과, 그리고 로스쿨의 어떤 도움. 우리가 지금 대체로 이 서식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한 서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봤던 친구가 우리가 흐름 뼈대가 이런 식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살을 채울 수가 있는지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맨날 첨삭하고 맨날 써보니까 처음부터 글자 수를 좀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내가 글을 잘 쓴다, 자기소개서 좀 써봤다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요, 일반적으로는 이 글을 쓸 때 먼저 우왕좌왕 쓰고 싶은 이야기 다 써놓으실 거예요.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글자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북대를 포맷으로 놓고 250자, 25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250자를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내가 장황하게 쓰고 싶은 이야기 다 쓴 다음에 문장에서 다이어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다이어트 쓸 때 저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네이버 글자 수 세기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네이버 글자 수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백 포함 몇 자인지 아니면 공백 미포함 몇 자인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공백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글자 수 봐가면서 맞추면서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처음에 지금 자기소개예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뭐 적어야 된다고요? 장단점, 그 다음에 가치관 등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활동이 뭐라고요? 협회, 어떤 뭐 협회에서 지금 유통협회라고 대충 쉴게요. 한국유통협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 가운데 나와주고 있는 이 문장은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활동, 증빙 내용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또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에 따라서 성과를 붙여주거나 또는 동기를 붙여주거나 또는 이 모두를 고려하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우리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요, 맨 앞에서 내가 왜 법학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지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앞문단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바로 한국유통협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게 되면요, 시작부터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가? 굉장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개연성 문장 부분에요. 당연히 지금 뒤에 나와주고 있는 활동이 어쨌거나 나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대충 지금 우리가 시간이 급하니까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 앞에 들어갈 개연성 문장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또 이 앞에 또 우리가 개연성을 한 문장 더 할애해줘가지고 말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한번 비문 드려가지고요, 그냥 겉만 좀 수려해 보이는 문장으로 빠르게 한번 완성해 볼 테니까요. 자,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기능하는 것에 흥미를 가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경영학을 전공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개연성이 이어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대학 전공을 이렇게 선택했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개연성 문장이기 때문에 이 경영학 전공과 한국유통협회 인턴이라는 이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개연성 문장이 하나가 더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떤 문장을 넣어줄 수가 있겠느냐? 경영 활동 중에서도 특히 뭐 기초에 해당 아니야. 특히 제가 그 준비 없이도 영상 찍으면서 바로 즉석에서 자기소개서 완성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무리였던 걸까나. 경영 활동 중에서도 특히 유통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의 가장 기초이자 시작이자 시발점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섣불리 못 쓰는 이유가 이 친구가 뒤에 마케팅으로, 경영학 내부에서도 마케팅으로 흐름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너무 유통에 힘을 실어줘 버리면요, 뒷부분에서 마케팅을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 활동 중에서도 특히를 빼고 경영학 활동 중에서 하겠습니다. 경영 활동의 시작에 해당하는 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유통협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뭐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지금 개연성 문장이요, 2문장이 쓰여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얘가 제일 처음 자기소개 시작이기 때문에 맨 앞에서 내가 왜 이걸 전공했는지 개연성 문장 하나 할애해 줬는데, 이게 바로 유통협회 인턴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더한다? 이걸 더한다. 그쵸? 지금 이 앞에 개연성 문장과 뒤에 인턴 근무 사이에 개연성을 이어줄 개연성 문장 하나 더 더해주고요. 자, 그래서 근무를 했어.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 써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좀 못 쓰겠으면요, 그냥 이제 개연성 문장 마구마구 붙이면 돼요.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 친구가 뒤에 기획이랑 공모전 같은 거 나오니까 유통뿐만 아니다. 다른 경영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노력을 이러면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왜 문장을 끊었느냐? 문장이 너무 길어지면 간결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지금 물론 이게 글자 수가 크고 해가지고 좀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줄 하고 반 한 이 정도 되면요, 문장 수를 이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안 쓰고 한번 간결하게 끊어주는 겁니다. 업무를 정리하고 하지만 매일 자기 전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면서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개연성 문장으로 썼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턴으로 근무했다 하고 어느 정도 이 인턴 근무에 대한 개연성 문장들이 조금 나와 주어야 우리가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연성 문장을 한 2문장 정도 먼저 준 거고요. 자, 그 결과 인턴 업무에 방해받지 그 결과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인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까지
이러한 저의 성실함은 법학 전문 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큰 장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보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번 대충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뼈대를 잡았으니까 뼈대에서 일단 우리가 있었던 내용은 뭐다? 결과적으로 협회 인턴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협회 인턴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지만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이제 넣고 여기 활동 징빙에 넣고 앞뒤에 문장 송문에 어울리는 문장들을 넣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게 몇 자가 나온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공백 포함해서 356자, 공백 제외해서 272자가 나와요. 자, 우리가 공백 제외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22자를 더 지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250자가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 슬래시만 지워도 꽤 글자 수가 확보될 거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요. 우리 이 문장들 중에 띄엄띄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의 개연성과 표현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문장들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슬래시들을 한번 다 지워보겠습니다. 슬래시가 지금 우리가 다 지울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요, 지금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나름 짜임새 있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기능하는 것에 흥미를 가져. 자, 여기서 보시면요, 뭐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는 것에 흥미를 가졌다. 여기서 딱히 뺄 게 없을 것 같아요. 가져, 쉼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학에선 비문인 것 같아. 빼. 대학에서 없어도 말이 되죠. 이런 거 시원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글자수 부족하면은. 자, 되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연결 문장으로서 개연성 문장을 썼는데 지금 앞뒷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경영활동 시작에 해당하는 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차라리 뒤에다가 엮어버리는 거예요. 경영활동 시작은 유통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유통협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문장이 너무 간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문을 끼는 것보다 더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어쨌거나 배점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요. 대충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저 같으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쓴 문장들이요. 되게 어색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갈아엎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얼개라든지 어떠한 살붙이기는 이렇게 해놓고, 자, 아까 우리 맨 처음,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뼈대가 있으면요, 살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수정을 해도요, 뼈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이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갈아엎는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문장 같이 아무리 봐도 뭔가 어색해. 아무리 봐도 이 문장은 딱히 적절한 문장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이런 부분, 문장 단위도 갈아엎기 때문에 뼈대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내가 이 문장 또는 이 단락을 어떤 목적으로 뭘 증빙으로 쓸 수 있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갈아엎을 때도 큰 틀에서 갈아엎는 게 아니고 정말 작은 부분만 계속 표현을 수정해 주기 때문에 수정이 훨씬 원활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문장은 우리가 시간이 할애해 주지 않고 제가 바로 머릿속에서 명문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잡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각으로 한국유통협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유통뿐만 아니라 다른 경영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를 제가 써놨어요, 일단은.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 인턴 업무인데 쉬운 업무잖아요. 이거를 적응하기 힘들었다라고 써놓으면 있죠. 로스쿨에 진학해서도 그럼 로스쿨도 너가 안 해봤던 건데 너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까봐 걱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고쳐주는 거예요.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말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되었다. 그쵸? 이러면 아까 적응하기 힘들다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인상을 그래도 줄 만한 소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보다는 그래서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고 수르지 시작해서 뺄게요.
그 결과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인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는 비문이긴 한데 우리가 어쨌거나 계속 여기서 암시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읽으시는 분들한테 나 성실해, 나 공부 좀 자신 있어, 나 공부 진짜 잘해,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호사 시험 초시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에 매진할 거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서의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는 원래 저였다면 비문이다 생각해서 수식어라 생각해서 빼버렸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가만히 냅둔다. 인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어가 두 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지루하고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표현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저의 성실함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에도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큰 장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뭐 어때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문장이 간결하고 깔끔하죠? 그렇죠?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써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이 살을 어떻게 붙였어요? 우리 아까 이 문장 성분 중에 뼈대가 뭐예요? 얘네 중에서 지금 뼈대를 구성하는 애는요, 결국 얘예요. 증빙 내용. 왜? 우리가 증빙표를 가지고 이거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 뼈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을 붙인다는 건요, 이 뼈대에 붙을 동기 개연성 문장, 성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세 문장을요, 우리가 어떻게 배치할지를 생각을 하고 뒤 문장 흐름까지 고려를 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은요, 이 자기소개서 쓸 때 살을 어떻게 붙이냐면요, 일단 이 증빙이 있으니까요, 그때의 기억을 막 상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동기였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활동을 왜 했었지? 내가 이 활동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이 활동하면서 무슨 성과를 했었지? 이런 것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쓱 써도 간결한 이 문장들이 절대 이렇게 간결하게 단락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요, 노력을 하고 뭔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쏟잖아요. 굉장히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갈아엎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쓴 이 간결한 문장들이랑 내가 쓴 문장들이랑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내가 갈아엎고 싶어. 하지만 쉽게 갈아엎지 못합니다. 왜? 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갈아엎는다고 무조건 자기소개서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요, 갈아엎으면 갈아엎을수록 평균적인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을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 아무리 어떻게 써도 비문이 너무 많다, 수식어고 수식어절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활동 증빙 내용을 하나하나 엮어서 쓰시면은 자기소개서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지원했다라고 쓰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고요. 뭐 처음에는 잘 대충 따라합니다. 저는 경영인으로서 뭐 족적을 남기고 싶어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꼭 이 앞에 또 뭐 붙여요? 막 이상한 수려한 어구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큰 나무는 뿌리부터 크다. 뭐 대충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멋진 말 뭐 이런 거 제목을 소제목으로 달아버린다든가 아니면 맨 앞에 붙여버리는데, 이게 글자 수가 4천자, 뭐 5천자, 2천자, 1000자 이 정도 좀 큰 단락이면요, 소제목 붙이면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글자 수가 많은 자기소개서는요,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붙여주면요, 위에다 빼가지고 굉장히 가독성이 좋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템플릿으로 쓰고 있는 충북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당 250자씩 밖에 안 주어져 있고 전체 문항도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제목은 글자 수가 아깝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자 소서에서 많이 쓰는 수려한 문장 같은 것들도 로스쿨 자기소개서에서는 잘 쓰지 않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경영학을 배우면서 유통관리라는 수업을 들으며 유통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유통협회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어때요? 지금 문장이요. 이거 보시면 길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이 정도로 두 줄을 꽉 채우는 문장은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장이 왜 길어졌느냐? 문장이 길다는 건요. 그만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저도 현역 때 또는 정말 초창기 때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법학자들은, 판사들은 우리 판결문을 보면요, 얘네들 숨도 안 쉬고 이야기를 해요. 판결문이 저 끝부터 저 끝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항상 그걸 보면서 아니, 얘네들은 판결문도 이렇게 간결하게 쓰지 못하면서 왜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간결하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얘네가 간결하게 쓰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와서 이게 불필요한 수식어구나 미사여구를 최대한 줄이라는 의미에서 문장이 간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어느 정도 길이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 문장이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떠한 형용사, 부사, 수식어구, 수식어절 이러한 미사여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 한번 여담 간단하게 해보고요. 지금 하여튼 이거 보시면요, 너무 문장이 길어서 쪼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인턴 활동 뭐 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결국 이 단락에서 없애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로스쿨의 장점이 된다에 대해서만 설명이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내가 이 활동을 했다는 건요, 증빙 자료만으로 이미 입증이, 증거력이 충분한 어떠한 그 활동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내가 어쨌거나 이 활동하면서 정말 고생했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활동 내용을요, 구구절절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 수가 모자라고 문장들이 굉장히 간결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긋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3개월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과 정신력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어떻게 쓴 거냐? 내가 정말 그 인턴을 하던 시기에 정말 솔직한 나의 감정과 심정, 그때의 기분을 담아서 아, 그때 정말 힘들었었지, 내가 힘들었던 것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 알아줘의 표현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3자의 시선으로 지금 이 문장들 보면 어때요? 그게 공감이 가요? 지금 얘가 정말 힘들었구나, 너 정말 힘들었겠네, 너 로스쿨 들어오면 정말 이런 거 극복 잘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로스쿨 입시를 담당하는 교수님을 생각하면요, 이게 궁금하겠어요? 얘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서 몇 개월 동안 생활했고 얘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얘는요, 다 합쳐서 그냥 힘들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하나 구구절절 다 적어버리게 되면요, 싹 다 비문이라고요. 싹 다 우리가 글자 수가 아깝다라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들도 다 엄청 장황하게 정리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영학 원론을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필통에 넣어 공부했으며, 저녁에는 퇴근 후에 아무리 졸려도 마저 오늘 한 업무들을 정리하고 내일 할 업무도 상기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이 성과가 길어졌죠, 그쵸? 이 성과가 길어지는 건요, 어떨 때 주요하냐면요, 대체로 문항수가 길어서 내가 하나의 단락에 지금 충북대 같이 250자 같이 작은 글자가 아니고 뭐 300자를 주거나 400자를 주거나 500자를 주거나 글자 수를 많이 줄 때 그나마 글자 수가 늘어나면 좋은 부분이 성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의 성과라든지 어떠한 해결 노력을 했는지를 법학이라든지 어떠한 공부 성실함과 연결지어서 길게 써주는 거는 무방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250자 한도의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게 작성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뭘 빼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결과
하고 그냥 여기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요 250자를 쓰는데 글자 수가 이미 500자, 600자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여기서 일반 친구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모르겠다, 이거를 250자까지 어떻게 줄여, 이거 지금 내가 다 디테일하게 살려놨는데 이거 뭐 하나라도 빼면 말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이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250자로 구성하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얘는 한 600자 나오니까 100자만 지어서 500자짜리 한 통으로 구성하는 게 맞겠다라고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글자 수를 줄이는 걸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제가 이거를요 이제 이 문장 문법에 맞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어느 정도의 문법이 있어. 근데 문법이 아예 없는 친구들은요 문장 하나 지워버리면 진짜 단락 하나가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내가 애초에 살을 붙일 때 뼈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뼈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있죠. 사람이 있으면은 글자 위에 안 보이게 그림 그려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자, 뼈가 없으면 당연히 흐물흐물거리겠죠. 당연히 흐물흐물거린단 말이야. 한마디로 내가 여기다가 아무리 살을 붙여놔도 있죠. 이거 만약에 이 부분 똑 떼고 싶어. 이 부분 똑 뗐어. 당연히 이 부분에 살이 없으니까 팔이 똑 하고 떨어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증빙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 뼈대가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뼈대에 맞게 내가 이 문법에 맞게 문장들을 하나하나 나눠 써야 어떻게 문장 단위로 서술도 가능할 뿐더러 이 문장 단위에서 갈아엎고 수정하는 게 훨씬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대로 정말 그냥 솔직하게 내 경험에 기반해서 자기소개서 적어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부분을 지워야 되는, 내가 이 부분에서 지금 글자 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문장 하나 날리니까 아예 말이 안 돼. 그쵸? 자, 또는 문장 하나를 우리가 날리고 싶은데 보니까 내가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네 안 갈아엎고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그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 자기소개서가 F급 자기소개서 또는 B급 자기소개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을 붙일 때는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증빙표를 가지고 뼈대를 먼저 잡아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뼈대에 맞게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한다? 문법에 맞추어서 지금 이 활동 증빙 내용이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장들을 붙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간결하게 최대한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 처음에 하는 거 봤었죠? 그쵸?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 수 색이 들어가서 내가 글자 수를 오버했는지 오버하지 않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쓰시면 된다? 하나하나 갈아엎거나 어색한 표현 같은 것들은 계속 돌리는 거다. 내가 원하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럼 이 정도 하면요 살붙이기는 끝난 것 같아요. 그쵸? 살붙이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어떠한 뼈대를 짜고 뼈대 짠 다음에 뼈대에 맞게 또 문법에 맞게 살만 붙이면요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 별일 없으면요 자기소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건데 만약에 또 이제 이번에 첨삭이 들어왔는데 얘들 살도 잘 못 붙이네,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네 하면은 뭐 추가적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처음 찍는 거기도 하고 특히 1번, 2번 영상은 화질이 많이 낮았을 텐데도 물론 지금도 낮긴 하지만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자 소설과 다르게 로스쿨 자기소개서는요 쓰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요 많이 갈아엎으면 그만큼 퀄리티도 좋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어쨌거나 여러분들 로스쿨 자기소개서 준비 잘 하셔가지고 서류 점수에서 좋은 점수 받으시고 면접까지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로스쿨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